네, 총장님. 공군도 왜 이렇게 질의에 대한 답변, 국정감사 질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 부실한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전용 헬기 VH-92 사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면 여러 가지 간단한 사고 분석 결과나 정비 책임 부대, 정비 소요 시간, 예상 정비 비용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국방부와 공군의 답변은 요구하시는 내용은 국방부 소관 업무에 해당되지 않은 걸로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공군의 소관 업무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VH-92 사고 분석 결과 공군에서 했죠? 조사. 네, 우리 지금 이거 진행 중에. 네. 그 다음에 대통령 전용기 정비 책임 부대는 어느 부대입니까? 공군입니다. 35전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비 시 소요되는 정비 품목이라든가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군 예산이죠? 네, 예산. 대통령실 예산이 아니고 그럼 예산도 이렇게 다 공군에서 집행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고기 이거 언제쯤 정비가 완료됩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아직 부품 확보 계획하고 정작은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언제 확보된다고 합니다. 현재 원위원회 판단 파악하기로는 한 6개월 소요된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되겠죠? 그 정도는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안 걸린다고? 네. 그럼 한 3개월 되나요?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그것도 아직 제조업체랑.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말고 네. 공군에서 다 책임을 정비 책임도 하고 다 하는데 만약 책임이 없다고 하면 이 예산이나 모든 걸 대통령실로 이관해야죠. 한남동 관제 헬기 착륙이 제한된다고 제가 몇 번 제기를 했어요. VH-92 같은 경우는 중대형 헬기이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육군의 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패드가 27m 곱하기 27m 그래 전체 안전은 80m 반경 정도 필요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 맞습니까? 이거는 그 임무 부대에서 그 안전구역 팩트를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략 이 정도 되죠? 네, 이거는 좀 더 제가 확인해 보고 드릴게요. 육군 규정으로 이 정도예요. 한남도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있는 한남 초등학교만 한 100m 정도 이 경도 공간이 있고 전혀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있는 헬기장 그렇게 넓은데도 꼬리 날개가 사고가 났었는데 여기서는 사고가 날 수 있고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아마 그 임무 요원들이 안전 팩트를 다 고려해서 정해질 것으로. 안전 규정보다 조그만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죠. 네, 안전 요소 이상 확보된 거 됐을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만약에 저 거리가 확보가 안 되면 위험한 거 맞잖아요. 저 거리가 우리 베이스 90이 안전거리인데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확인해. 왜 그동안 확인도 못했어요? 이거 대단히 이슈가 크게 됐던 건데 80m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요. 네. 그 정도 됐는데 왜 확인을 못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북한군 공군들이 무력 시위와 관련해서 출근길 문답에서 이거 이해가 안 가요. 군사 전문가인 저도 소위 카디제라고 할 수 있는 군에서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서 이 공군력은 북한 공군력으로 무력 시위를 하고 이 뭔 말이죠? 남방조치선이라는 게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군에? 네.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모르세요? 저희들이 조치 이 명칭을 이렇게 정해놓는 이름들이 있는데 이게 뭐 제가 어떤 남방조치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군에? 한글로 있어요 없어요?
개념적인 제가 보기엔 저것도 이제 개념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용어가 이제 남방조치선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남방조치선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잖아요. 남방조치선 용어는 안 씁니다. 없죠. 전술조치선이라는 용어를 쓰고 또 카디즈와 남방조치선, 전술조치선이 일치되는 개념인가요? 아니잖아요. 카디즈는 뭔 개념입니까? 사실 우리 전술조치선하고 좀 다른 북한 영공은 전부 다 카디즈 안에 들어가죠. 영공 그거는 이제 전시와 통시 개념을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아니 북한은 헌법상에 우리 영토고 영해잖아요. 그런 확대하면 카디즈는 북한 영해는 거의 다 카디즈에 들어가는 거죠. 영공은. 그러니까 이것은 주변국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잖아요. 우리 영해 밖에다가 카디즈는 그렇죠. 추가 질문할까요? 한 3분 정도 계속하세요. 네. 그래서 카디즈는 주변국, 중국, 러시아, 일본들이 우리 영공을 왔을 때 우발적인 충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선 아닙니까? 네. 그럼 저것은 개념이 너무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국민도 보지만은 북한도 보고 주변국도 봐요. 국군 통수권자의 저런 그 개념 없는 단어, 개념 없는 저런 것들은 우리 안보의 수준을 주변국이나 북한에서 우습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공군이 아무리 잘해도 공군 총장님이어서 작전 제대로 못하면은 그 공군의 수준이 낮게 보여지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 카디즈 말이 나왔으니까 3년간 카디즈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침범 현황을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19년, 20년, 21년 해서 저렇게 되고 일본이 가장 많아요. 일본은 21년도에는 620여 회였고 올 7월까지는 380여 회였습니다. 이런 카디즈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공군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공군력은 북한에 대응하는 공군력은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보고요. 북한보다는 훨씬 비교 우위에 있죠. 그렇지만 미래 위협인 중국, 러시아, 일본에 대응해서는 공군력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보시죠. 공군 적정 전투기를 얼마인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 통상 이제 430여 개 내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것도 사실은 북한을 주로 염두에 둔 것이지 주변국의 저런 위협이 점점 가중되는 거에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2002년에 탈 때 고려하긴 했었지만 그때와 지금 완전 환경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롭게 이제 좀 그래서 점점 우리가 현행 위협도 중요하지만은 다가오는 미래 위협에 대응해서 군은 끊임없이 전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은 미래 변화 추세의 무인 전투기 개발 소요가 전혀 없어요. 미래로 안 갈 겁니까? 그래서 무인기 소요도 저기에 포함을 좀 하세요. 율곡 2가 10만 양승을 주장할 때가 임진왜란 전 9년 전이었어요. 그 당시도 이미 군을 10만 양병하기 위해서 10년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군은 현존 위협과 미래 위협을 동시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계속 현존 위협만 갖고 따져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유무인 복합 체계를 운영하는 그 계획을 좀 실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추후에 또 필요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훈련도 현존 위협에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기존에 해왔던 진보 보수 정부의 세력을 유지하고 또 일본은 현존 위협에 대응하는 면도 있지만 미래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적절성을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공군의 저런 위협들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군은 중국, 러시아, 일본 할 것 없이 카디즈에 대한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래 위협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현존 위협을 대응하면서 미래 위협을 동시에 대응하고 미래 위협을 우리
안쪽으로 자꾸 끌고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일본하고는 관계를 좋게 하면서도 안보 측면에서는 적절한 선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현존 위협에 대응한답시고 미래 위협을 가중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아주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군총장님 한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얘기? 네, 그렇습니다. 현존 주시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 갖춰야 되고 그런 군사 전략이라든지 국가 전략 그런 것들은 국제 관계의 변화를 다 가면서 저희들이 국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과제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